올해도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평화시에도 긴장감이 고조될 때도 계속해서 미사일은 발사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북핵 그리고 미사일, ICBM 등등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모든 걱정은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킬체인. 한국형 킬체인의 모든 것을 밝혀드립니다. 한국 아마추어 한국보안안보위성협회 지금 만든 겁니다. 양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본인 인사한다면서. 인사말. 오랜만에 뵈니까 또 인사말 까먹었는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의 오박사, 독수리 오영재의 남박사, 그리고 여러분의 즐거운 상상을 책임져 드릴 개진상 양박사 양희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형 킬체인 제가 좀 이제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는 뉴스를 통해서 이제 하도 보다 보니까 안보 보안에 대해서 이렇게 큰 걱정을 안 하고 살아왔던 세대들은 그냥 지나가는 뉴스 뭐 이 정도로 무뎌지죠.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전쟁 관련 뭐 군사 관련 뭐 역사 관련 프로그램들을 지금 수년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 대해서 방심을 하면 전쟁은 일어납니다. 수없이 뭐 다른 전쟁들도 그렇게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평화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력한 힘을 가지면 평화는 알아서 유지가 되거든요. 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힘 중에 하나 바로 킬체인. 한국형 킬체인 425죠. 킬체인이라는 게 우리가 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요격 체계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오늘 말씀드린 그 한국형 킬체인이 하나가 있고요. 익히 알고 계실 사드 이런 것도 있고, 뭐 KAMD 이것도 뭐 핵무기가 날아왔을 때 이 핵무기를 언제 요격할 것이냐 이런 시스템도 있고, 세종대왕 함도 우리가 이제 구축을 해서 이런 요격 체계를 갖는다고 하는데 그 요격 체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흔히 요격이라는 게 가기 시작하는 거를 맞추는 방법도 있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뭐 맞추는 방법, 그쵸.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 여러 예.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아예 근본을 막는 한국형 킬체인 425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발사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때려 부시면은 출발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한 킬체인이라는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425라는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킬체인의 가장 중심의 뼈대인 우리가 관측 위성을, 감시 정찰 위성을 만들자라는 것이 425 사업입니다. 425. 그러니까 요게 언뜻 잘못 들면 대개 숫자는 뭐요? 425.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좀 알려주시죠. 이 425라는 게 4랑 25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로 보면 425라고 해서 425 사업이라고 하는데, SAR라는 센서가 있고요. 25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SAR는 이제 SAR이라고 해서 영어로 발음하시면 4 비슷하잖아요. 4. 25도 영어예요. 알파벳 25 써가지고. 각각 뭐냐면은 SAR는 Synthetic Aperture Radar라고 해서 원래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으셨다거나 이런 레이더 분야에 종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하실 거고요. 옛날 2013년 전자파 학회였나? 거기서 이제 우리 합성 개구 레이더 쓰지 말자 용어, 영상 레이더라고 통일하자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국가기관이나 다른 연구소에서도 그 영상 레이더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25는 일렉트로 옵티컬, 광학이죠. 광학 센서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425라고 했으니까 SAR랑 25 센서를 탑재한 위성을 발사하는데, SAR 센서가 탑재된 위성을 4기, 그리고 25 광학 센서죠. 카메라 같은 이런 거를 탑재한 위성 1기를 우주 궤도에 보내서 군지 위성처럼 운용을 하면서 준실시간 관측을 하자라는 것이 425 사업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제 알아듣기 좋잖아. 이게 개진상이야. 영상 센서와 광학 센서를 띄워서 지켜보자. 자, 그럼 광학 센서 그리고 영상 레이더를 이용해서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감시를 하다가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포착 가능한 것. 이게 425의 핵심인데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안보 위협, 예를 들어 무엇이 있을까요? 북핵이 가장 크겠죠. 핵을 어디서 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킬체인이라는 게 원래 미국이 걸프전이랑 이라크전에서 이런 킬체인이라는 명명을 해서 얘네들이 사용하는 스커드 미사일을 미리 때려버리자 라는 것 때문에 킬체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북핵에 의해서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형 킬체인을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뭐 킬체인을 만드는데 어디를 볼 것이냐? 미사일 발사장만 볼 건 아니잖아요. 북한도 계속 미사일에 대한, 로켓에 대한 연구를 해오면서 미사일도 소형화되고요. 고체 연료를 이용한 로켓이 개발이 되면서 얘네들은 그 TEL 있죠. TEL. 트랜스포터, 이렉터, 런처. 이동식 발사대. 얘네 같은 데다가 로켓을 싣고 다녀요. 근데 실리는 게 뭐겠어요?
핵미사일들이 실리니까 얘네들이 이동해서 어디서 쏠지를 알아야 우리가 때려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동 그리고 준비 그리고 이런 이상 징후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425라는 사업 발주해서 이거 가지고 보자. 움직이는 거나 뭐 수상한 게 있으면 바로 요격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때려버리겠다라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영상 레이더나 이 광학 센서를 이용해서 포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위성에서 쏠 수는 없잖아요. 위성은 이제 우주 조약 때문에 대량 살상 무기를 위성에 탑재할 수는 없고요. 그럼 어떻게 운용을 해요? 우리도 이제 요격 미사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미사일이 있고 위성에서 이 관측을 한 다음에 이건 이상이다. 그러면 지상에서 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럼 현재까지는 얼마나 개발이 돼 있어요? 시작 시기가 조금 늦었어요. 위성을 발사하고 나서 위성의 운용을 국정원이 할 거냐 아니 뭐 다른 데가 할 거냐 이런 얘기 때문에 사업 발주가 조금 늦어진 상태고요.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필두로 해서 다른 유수한 그 국방 업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인공위성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영상 레이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요? 얼마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는 인공위성에서 쏴서 뭐 자동차 번호판 인식한다 막 이 정도만 이제 얘기하고 막 지금 이제 민간 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아이스아이라는 핀란드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카펠라 스페이스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좀 작은 크기의 사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얘네 해상도가 1m 이하입니다. 1m 이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랑 허준님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분간은 못 할 거예요. 저기 무슨 덩어리가 있네 싶은데 저희가 한 80cm 딱 떨어지면은 사람 둘이 있네 정도까지는 구분이 된다는 거죠.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시려면은 이 해상도가 뭐냐면 픽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사일이 아무리 최소 소형화됐다고 해도 몇 미터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80cm 도트가 이렇게 찍혀서 보면 이거 미사일 모양이다. 이거는 나온다는 거죠. 나오죠.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그 차종을 이미 첩보를 통해 다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에 이런 모양이 실려 있으면 미사일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나중에 그러면 미래에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단위는 어디까지가 목표예요? 우리가 해상도를 더 좋게 하고 싶다면은 안테나 더 크게 하면 되고요. 빔폭 더 줄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 자원을 이빨 쓰면 돼요. 이빨 말하면 이거 지켜주세요. 일본에서 공부해갖고 그러면 이제 싸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일렉트로닉 옵티컬은? 싸 위성 4기를 발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를 그 보조하기 위한 레퍼런스로서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도 어떤 게 연구되고 있냐면은 그 미사일이 발사될 때 불빛 있죠. 불길이 쳐졌잖아요. 그거 보고 야 미사일 쐈다 때려. 너무 늦지 않아? 이게 그래서 5기를 운용한다고 하는데 5기 운용하는 거 가지고 충분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5기를 또 어떻게 운용할 거냐면은 그 군지 위성이라고 한 궤도에 4개를 동시에 띄워서 같이 운용할 수도 있고 2개가 크로스되는 궤도를 가지고 2기씩 이렇게 180도 위상체를 두고 운용할 수도 있는데 재방문 주기라는 게 있어요. 인공위성이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거를 재방문 주기라고 합니다. 위성 한 개 가지고 운용을 하면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평균 한 10며칠 정도. 그러면 10며칠 동안은 못 본다는 거네? 그렇죠. 4기를 이제 적절하게 운용을 하면은 이거를 뭐 하루 이내 아니면 수시간 이내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총 5기를 같이 운용하자라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감시정찰 자산이란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뭐 미사일 같은 로켓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감시정찰 자산 이런 거에서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모든 걸 정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이오에 대해서 킬체인에 대해서 한번 전격 해부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아주 깊게 들어가면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될 안보적 상식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 이 다음 화는요. 결국은 보면 뭐해?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쏘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최근 우리나라가 드디어 고체 연료에 대해서 제한이 풀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보는 눈과 손발, 쏘아지는 손발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고를 미리 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